돈을 엄청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받으실 건데 이분 혼자서 이걸 다 만드셨다는 게 Hi cool kids, it's Kuna time. 이제 더 이상 한국 컨텐츠가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니죠. 저도 사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고 있는데 요즘 이런 점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전부터 한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긴 했거든요. 다들 부지런하고 잘 꾸미고 날씬하고 성격이 굉장히 밝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게 한국인 특 이런 거거든요. 우린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자체로서가 아니라 문화 선진국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생겼어요. 뉴욕타임즈 기사 하나 읽어보죠.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이 어떻게 미디어 거물이 되었는가. 한때 이 나라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으로 알려졌지만 세계적인 관객들은 이제 이 나라의 엔터테인먼트에 매료가 됐다. 크리에이터들은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명성은 현대와 LG와 같은 회사의 자동차와 휴대폰에 의해 정의되었고 반면 한국의 영화, TV쇼, 음악은 대부분 한국 내 관객들에 의해 소비되었다. 이제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들, 디스토피아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과 같은 수상작들이 삼성 스마트폰처럼 어디서나 등장한다. 사실 한국 하면 할 말이 저도 김치, 샘성, LG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디를 가나 Do you know 강남스타일? Do you know BTS? 이게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일부 매니아층이 아니라 눈에 띄게 먼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K-팝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미로 K-팝이 강제 해외 진출 당하게 된 건데요. K-팝 자체가 힙합과 EDM의 믹스를 베이스로 한 음악이에요. 이게 한국 콘텐츠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팝컬처를 초현대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재창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오히려 배워가고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넷플릭스 히트했던 작품들을 보면요. 기생충, DP, 오징어 게임, 고요의 바다, 지옥. 지극히 한국적인 것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런 한국적인 모습이 오히려 해외에서 되게 큰 인기를 얻었단 말이죠. 이런 콘텐츠는 그리고 넷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웹툰이 전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제가 어릴 때는 TV를 틀거나 만화를 보면 일본 만화거나 미국 만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만화도요. 한국의 플랫폼부터 콘텐츠까지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만화 같은 경우에는 누구 다 알다시피 뭐 디즈니 만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최근에는 겨울왕국.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현대의 전래동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책을 안 읽은 어린이 되게 많아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안 본 친구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마저 한국 캐릭터를 재창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 디즈니 공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틱토커 줄리아류는 디즈니식으로 심청전을 다시 해석했는데요. 저는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관점의 해석이 정말 대단했어요. 줄리아류가 이 심청전을 모험을 떠나는 맹인의 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고 해요. 모든 디즈니 공주들은 어떠한 틀을 벗어나서 운명에 도전하려 모험을 떠나는데 대부분 백인 여성이죠. 그리고 인종적 다양성을 갖춘 캐릭터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죠. There's no Korean Disney princess, so I decided to make my own. The fish in the sea can't stop me. All of the waves in the world can't rock me. I'm on a mission in G. Just watch me go. Dive. All that's left is the dive. Don't forget to close your eyes and hold your breath. Ready, set. 노래가 아니 노래가 이게 완전히 좀 디즈니에서 이거 만든 거 아닌가? 왜냐면 이 디즈니 작곡가분이 이 노래 만드시고 막 부르시는 분들이 되게 돈을 엄청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받으실 건데 이분 혼자서 이걸 다 만드셨다는 게 이분 약간 앞으로 미래의 이제 저작권 부자 예약을 하신 이미 느낌? 그리고 이 절정 부분 이게 이만큼이 어떻게 올라가지? 그리고 이 창법 있잖아요. 디즈니 특유의 어떤 그 창법이 있거든요. 왜 SM에서도 SM 특유의 창법 있잖아요. 광야 창법. SM 창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SM에서도 SM의 어떤 음악 세계로 그려지는 유영진 작곡가가 있는데 유영진 창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M 가수들은 다 SM 창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이제 윈터, 태연, 뭐 보아, 뭐 강타 이런 최강창민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유영진의 딸들, 유영진을 삼킨 보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즈니 창법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는지 디즈니를 삼키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디즈니의 어떤 정신 세계를 꿰뚫었다 그러나? 디즈니를 좀 삼켰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더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줄리아 류 이분이 작사와 작곡을 직접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는데 이 작곡 실력까지.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클래스인가? 이게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공부까지 엄청 잘하거든요. 좀 약간 진짜 다른 인종 느낌? 이 프로젝트가 하버드 졸업 논문에서 나온 콘텐츠라고 합니다. 왜 디즈니 공주는 한국 캐릭터가 없을까? 이런 의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줄리아 류의 모습은 디즈니적 다양성과 또 어울려요. 최근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백인 미국인의 관점이 아닌 세계인의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려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건 디즈니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뉴욕에 있으면서 느낀 게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스팅 노래거든요.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스팅이라고 하면은 약간 미국과 영미 문화에서 약간 조용필?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난 이방인입니다. 법적인 이방인입니다. 나는 뉴욕의 영국 남자입니다. 스팅이 사실 미국과 같은 영어권에서 백인 남성임에도 영국에서 뉴욕으로 와서 외로움과 소외감 느낀다는 이 가사가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본인을 여기서 에일리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외국인, 외부인, 외계인 이런 뜻이거든요. 스팅이 이런 감정을 노래로 풀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영국 남자나 미국 남자나 뭐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요? 뉴욕에 와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줄리아 류 역시 유색인종으로 하버드에 입학을 했고요. 엘리트지만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의 삶에서 본인이 또 한 명의 디즈니 공주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이 디즈니 콘텐츠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대단한 점이 사실은 이 콘텐츠 자체보다 그 다음이에요. 더 많은 미국인들한테 공감을 얻고 커버 영상이 제작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뭐 이민자의 2세이거나 실제로 이민자거든요. 사실 이런 신청이 콘텐츠가 한국의 전래동화인 만큼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에서 이렇게 더 큰 인기를 얻고 커버를 한 영상들이 외국인들에게서 더 많이 제작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 플랫폼 중에서도 틱톡에서 특히 바이럴이 된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틱톡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언어가 달라도 음악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틱톡에서 이제 한국 문화가 다양하게 외국인들한테 재해석돼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음악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다른 전래동화라든지 그리고 음식이라든지요. 한국 콘텐츠 중에서 사실 소개돼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곧 유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 뭐야. 아니 근데 선녀분이 너무 공주 같은 거 아닌가? 아니 이런 분들은 이 집에 이런 이 틱톡용 소품이 다 있으신 건가요? 아니 형제끼리 눈이 빨간 게 약간 유전인가? 이 분장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약간 흥부의 그 못 먹어서 배고픔이 이렇게 느껴지는 메이크업? 근데 형이 약간 욕심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진 느낌? 동생도 만만치 않네. 동생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 가장 현명한 한국 전래동화 주인공 탑5. 내 노래는 거기서 아니 나온다네. 혹이 대박인데? 아니 혹이 대박인데 진짜? 이도끼냐. 한국 컨텐츠가 전에도 한번 쿨라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K-팝이나 한드까지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핑크퐁이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 중에 제일 히트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한국 자체가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든다는 거죠. 성인에게 어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도 어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 세계가 유럽발 동화로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지. 사실 우리도 아프리카 동화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무슨 동화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전래 동화도 진짜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틱톡이 어느샌가 MZ세대 쇼폼 콘텐츠 대표주자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특히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음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한 미디어예요. 저도 뮤직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이지만 음악 산업이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권리사들 사이에서 어떤 알력관계? 그런 게 있어서 뭐 이 음악은 쓰면 안 되고 저 음악은 쓰면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음악이야말로 영화보다 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콘텐츠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의 장벽이 생겼다고 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음악으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틱톡이 이러한 미래적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틱톡이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유튜브도 글로벌 플랫폼인 거 맞죠. 그런데 얼굴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 콘텐츠에 바로 공감을 해서 함께 막 뭉쳐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언어의 장벽을 아직 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틱톡 콘텐츠들은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감정을 담아서 전하는데요. 그게 춤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코멘트를 첨부한 짧은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특히 틱톡의 이어찍기 기능인데요. 요게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이 한 콘텐츠를 내가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콘텐츠들은 연예인이 한 걸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한 걸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볼 때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틱톡에서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신 틱톡의 줄리아류 신청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쿨라랑 안녕!